지금부터 스포츠를 통한 관광 활성화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행사의 진행을 맡게 된 김천시 정책자문위원이자 체육회의사인 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본행사는 김천시 성격 70주년 및 김천신문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앞으로 다가올 김천 미래의 발전을 준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먼저 김천시의 시장이자 본행사를 주최하신 김천시 체육회 김충섭 시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심포지움 우리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 토론회 이런 거 하면 잘 안 오는데 오늘 이거 강당이 꽉 차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오시는데 저보고 왔는 건 아니죠? 우리 이만기 교수님 보러 오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늘 김천을 방문해 주시고 또 우리 이번에 좌장으로 이렇게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우리 이만기 인제대학 교수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한 천하장사지요. 또 우리 민속 스포츠 씨름을 중흥시키신 분입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데 김천신문에서 주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연택 회장님 또 임경규 공동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우리 김천 문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또 방향을 제안해 주시는 우리 김천신문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축하해 주러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김세훈 의장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직전 제 앞에 시장님으로 계시던 박보생 시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보생 시장님 씨름 선수 출신입니다. 같이 마치고 나서 우리 이만기 교수님하고 한번 붙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혁현 총장님하고 모두 우리 서도환 지부장님 그리고 최복동 우리 회장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패널로도 우리 참석해 주시는데 황정상 상임부회장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추희 국장님 또 오종환 회장님 또 김문환 교수님 오늘 패널로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최한동 회장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원도 두 분 우리 나기보 도의원님하고 저 박판수 도의원님 저 뒤쪽에 계시네요. 자리 앞에 안 줍니까? 네,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스포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관광의 시대고 스포츠의 시대입니다. 그 두 조건을 잘 충족하고 있는 도시가 저는 우리 김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인프라도 잘 구축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스포츠 산업에 대한 열망이 김천 시민들이 다른 데보다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김천에 앞으로 나갈 바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알게 모르게 관광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데는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김천에 좋은 관광지를 놔두고 자꾸 바깥으로만 나가니까 제가 어떨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다 나가면 김천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산악회도 제가 편지를 좀 냈습니다. 매번 바깥으로만 나가지 말고 1년에 두세 번은 김천산을 좀 찾아라. 그렇게 우리 지역에 이제 관광지라든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데를 이제 개발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항 때문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프로그램을 앞으로 만드느냐, 그게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새 와서 요새 관광은 눈으로 보고 그냥 가는 그런 데는 사람들이 안 갑니다. 왜? 경주 같은 데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그냥 답사만 왔다 가는 그거는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한번 갔다 가면은 다음엔 그거 가봤는데 이래 되기 때문에 안 옵니다. 그 오게 만드는 거는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즐겨야 됩니다. 뭔가 자기들이 해보고 느끼보고 타보고 만지보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또 다음에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역사적인 도시는 우리 김천이 역사성은 짧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주하고 안동이나 이런 데하고 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렇지만은 우리 지역에 있는 거를 잘 살려내면은 잘 정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잘 만들어내면은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문 쪽에 계령 관문에 조성하고 있는 관문국 이야기 나라 우리 선사시대 때 오랜 그 우리 우리나라의 옛날 삼만시대 때 있던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면은 우리 지역에 좀 더 색다른 관광 테마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도 정말 저들이 마케팅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은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이번에 전국 체육대회 수영대회를 우리 김천에 유치했습니다. 그것도 서로 유치하려고 난립니다. 각 지방단체마다 고향은 고향대로 가고 수원은 수원대로 가고 김천은 김천대로 가고 그래 했는데 그래도 마침 우리 또 김천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회가 오면은 한 일주일 동안 한 4,000명 가까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럼 뭐 김천에 뭔가 뭐 떨어져도 안 떨어지겠습니까? 문제도 떨어지겠지만은 뭔가 짜장면이라도 더 그릇 더 팔리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또 이런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김천이 안고 있는 그런 관광이나 스포츠에 대한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한 점이 있다 이런 걸 또 한번 살펴보시고 같이 우리 김천의 관광 또 스포츠를 위한 그런 발전을 위한 그런 지혜를 모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되게 덥습니다.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앞으로 우리 김천시정에 더욱더 많은 좀 참여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공동 주최하신 김천신문사 오현택 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관심 많으시게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해주시고 또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김천은 침체됐다 이러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가진 게 최대한 발굴해서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어떤 게 좋겠느냐? 관광과 스포츠의 연관. 그래서 이 스포츠하고 관광하고 연관을 지으려고 그러면 어떤 분을 모셔야 되겠느냐? 지난 2월이었었죠. 축제 박사 1호 정강한 교수를 김천대에서 모시고 1차 했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하고 연관관계를 맺어서 또 관심도를 높여서 방법을 찾아 나가자. 그럼 어떤 분을 모셔야 되겠느냐? 그때 결정을 했었습니다. 우리 이만기 천하장사를 모시자. 그런데 이 방송에 나가시고 또 주가가 너무 올라가셨는지 연락도 잘 안 되고 잘 안 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만은 오늘 와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김천에서 우리 신문사가 30년 내년 3월 25일이 30주년입니다. 우리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어떤 입장의 지역에 이바지를 해야 되겠느냐 고민했습니다. 이런 방법이라도 찾아서 하자. 그래서 2차 이만기 우리 교수님 모시고 합니다만 앞으로 3차, 4차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 그러면
스포츠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전국의 스포츠의 메카가 됐을 때 사람들이 오면 먹거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차는 아마 먹거리로 우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쭉 거론은 우리 시장님도 또 사회자 내빈 소개 다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장에 참석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 김천 신문사가 나아가는 방향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00년 김천 앞으로 살아갈 어떤 방법을 찾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총장님하고 다 시장님 다 참석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전하면서 인사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천 시민의 미니 대변자이신 김세훈 김천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김천신문사에서 주최를 해서 1차 토론회 한 지가 한 달 되었나 이래 생각했는데 2월 달에 했습니까? 정말 빠릅니다. 5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역신문이 해야 될 역할이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김천이 토론 문화가 굉장히 조금 서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충섭 시장님 또 이렇게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또 기획을 해 주시고 또 언론사에서 토론회, 심포지엄 이와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상당히 시민의식도 발달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데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부선 시장님 포도 아직 안 따시죠? 예. 그동안에 우리 12년 시정도 정말 잘 만들어 주셨고 또 스포츠타운 잘 관리를 해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은 또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스포츠타운, 스포츠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전국체전에 수영대회를 유치하는데 제가 오늘 그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대한체육회장한테 취임됐다고 꽃다발도 보내주시고 화환도 보내주시고 로비를 상당히 많이 해서 치열한 경쟁을 이기고 김천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일주일 동안 4천여 명의 선수들이 김천에 와서 머물면은 우리 김천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김천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더 큰 응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에게 또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도 이제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김천이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스포츠와 우리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가 새로운 우리 동력으로 만들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대에 우리 대한민국 천하를 호령했던 우리 이만기 교수님께서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옛날에 실험 선수 할 때보다가 요즘 훨씬 더 잘 나가시더라고요. 텔레비에서 사모님이 더 잘 나가십니다. 교수님보다. 예, 그래서 교수님 오늘 이제 김천의 새로운 관광 산업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TV에 나가셔서 이렇게 토론하고 멘트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가시거든 실무시 모른 척하고 내가 아래 김천에 가서 토론회를 하고 왔는데 김천에 가니까 정말 멋지더라. 그리고 포도 자두가 정말 맛있더라. 한번 가봐라. 이 말 한마디가 수억 원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맞죠? 예. 텔레비 꼭 보겠습니다. 그러고 또 사모님도 여러 곳에 이래 TV 나가시던데 너도 가거든 그렇게 좀 해라 이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토론자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나기보 의원님, 박판수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만은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생략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토론회가 아까 우리 오현택 대표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번에는 스포츠와 관광, 다음에는 먹거리, 또 다음에는 볼거리 이와 같은 어떤 그 주제를 정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 김천시가 정말로 행복한 도시로 또 성공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새로운 동력을 찾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김천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씨름판을 평정하신 천하장사로 더 유명하신 인제대학교 이만기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단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만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현직은 인제대학교 스포츠 헬스케어 학과에 지금 이제 교수로 재학 중이고 부업으로 이제 방송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가는 포항이고요. 예, 경상북도랑 이렇게 좀 인연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천은 제가 우리 박 부생 우리 시장님 계실 적에 아주 김천을 좀 자주 찾았고 우리 시장님하고 형 동생 지내면서 그 친했게 지냈던 우리 시장님인데 포도밭은 잘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런 그 우리 김천시가 우리 스포츠를 통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 스포츠와 관광 산업을 함께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심포지엄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우리 김충섭 우리 김정시장님과 또 오현택 우리 김천신문사 대표님 또 김시현 우리 의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충 이렇게 인사를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또 우리 오늘 앞좌석에 우리 김천에 계시는 리드를 하시는 분들 참 덕망이 있고 또 우리 김천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신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사실 이렇게 우리 오현택 대표님하고 이제 전화를 몇 통 통화를 하면서 좀 이렇게 와서 특강을 좀 해달라. 근데 제가 사실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특강이 좀 어렵겠습니다. 계속 얘기 아니다, 오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왔는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면 그냥 특강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인데 대학교 제 전공은 이제 저 스포츠 의학 쪽입니다. 산업 쪽 그래서 산업 쪽에 계시는 분들 좀 이렇게 제가 추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당신이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그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보니까 스포츠 관계되시는 분들도 왔고 또 관계되지 않으신 분들 오고 계시는데 미래 스포츠는 저는 굉장히 그 부가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는 좀 경제적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복지는 문화예술과 스포츠가 저는 마지막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다 기계가 즉 AI 인공지능이 다도 기계가 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즉 스포츠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저는 100세 시대 건강한 100세 시대는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스포츠학 전공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예술은 육체적인 건강은 스포츠를 통해서 가야 되고 정신적 건강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저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런 우리 김천신문사 창간 30주년을 통해서
이런 스포츠가 미래 방향을 그냥 옛날에는 운동하는 거지. 그냥 운동은 무식한 사람이 하는 거지. 그냥 운동은 그냥 뭐 밥 먹고 사는데 바쁜데 무슨 운동이야 했던 것이 70년대, 80년대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가면서 2000년대 오면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이제 스포츠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아, 이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내가 오래 살 수가 없더라. 살기는 살더라도 내가 사지가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 수는 없더라. 오늘 아침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황혼을 갖다가 재혼을 어떻게 할래? 혼자 살래? 같이 살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데이터를 쳐다보고. 예, 그전까지만 해도 거의 어머님들은 뭔 소리 하고 있노? 남자들 하다가 지긋지긋해 죽겠다. 예, 예. 거기 혼자 살지 뭐 한다고 무슨 미친 지랄한다고 내가 또 막 이렇게 하냐 이렇게 솔직히 그 데이터가 저는 황혼 재혼에 대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안 한다 소리가 굉장히 높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 52대 48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가는 이 관점에서 진짜 김천 씨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비록 제가 뭐 제 이야기 어떤 만큼 크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운동을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저는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쁜 중에도 이걸 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좋을까. 그리고 오늘 그 같이 토론을 하시는 분도 5분도 나오시는데 아마 각자 그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각자 토론을 하고 또 여러분들 끝까지 김천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게 방향이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스포츠가 미래 부가가치로 경제적 효과로 이렇게 다가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정말 스포츠는 제가 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보더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스포츠가 저렇게 방향이 나아갈까?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냐면요. 요즘은요 플랫폼들이 많아가지고 인터넷 SNS를 통해서 요즘은 옛날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장사를 하려면은 길목 좋은데 사거리에 그죠? 사거리에다가 점포를 내야만이 장사가 잘 됐습니다. 맞죠?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요 골목 저 구석에 들어가서 간판도 걸지 않습니다. 간판도 걸지 않고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근데 왜 저 집이 장사를 돼? 요즘은요 SNS를 통해 가지고 맛집을 애들이 찾아다닙니다. 미로처럼 구석에 있는데도 거기서 내 요거 먹었으라고 인증사진 올려주면 거기 인스타나 SNS 통해서 포괄적으로 확 번집니다. 요즘은 또 하나 옛날에는 우리가 내가 무슨 장사를 하나 하려 사업을 하려 하면은 거기에다가 뭐 하고 시장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가구 넣고 식자재 넣고 냉장고 넣고 모든 조리기구 넣고 싹 다 해갖고 그 다음에 식당을 크게 차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 그럽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큰 건물 하나에 전부 다가 주방 시설만 돼 있습니다. 뭐 합니까? 배달 앱을 통해서 전부 배달을 다 합니다. 배달을 해놔놓고 요것이 장사가 잘 되면 그때 나가서 장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요즘 옛날 세상에 뭐 식당을 크게 차려놓고 간판 크게 걸고 이런 세상이 이제는 점점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도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같이 그냥 무조건 하고 막 뛰고 달리고 뭐 등산만 하고 막 그냥 뭐 운동 공만 차고 이제 이런 시대는 아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요. 일단 그래서 이게 기본으로 보면은 이게 김천시가 이쪽이 잘 안 보이시죠? 김천시 스포츠 이렇게 그 요게 저건가? 요게 레이저가 요겁니까? 잘 안 됩니까? 예,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색깔을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뭐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크게 많이 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김천시 스포츠 관광 융합 미래지향적 건강도시 실현은 어찌됐든 지역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입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그냥 와서 스포츠도 구경만 하고 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하고 내가 여기 와서 느끼고 여기 와서 먹고 자고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은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도시와 농촌, 도농 지역이지 않습니까? 김천은 서로 도시와 농촌이 교류는 소득 증가와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설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스포츠 관광 도시 메카로서 발돋움을 할 필요가 저는 김천시가 반드시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정한 자유 환경 속에서 건강을 추구하 스포츠 통해 이웃과의 어떤 공동체가 유지가 되어 있는. 근데 스포츠가요, 물론 개인 종목도 있고 단체 종목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지만 스포츠가 굉장히 왜 이거는 이 지역의 문화, 이 지역의 환경 또 중요하다는 스포츠는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도 있지만 법은 잘 안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스포츠는 현장에 들어가면 그 누구든지 간에 그 룰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는 배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 간의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김천시 애정이 더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가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그냥 옛날에는 요즘도 산업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우리 1차 산업 때 1차 산업의 가장 특기가 뭐 기계 산업이었죠. 2차 산업이 뭐였습니까? 2차 산업 키워드는 기계가 옛날 농경지 사회에서 기계가 나왔고 2차 산업이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전기였습니다. 전기가 개발되면서 그동안에 많은 공장들이 뿔뿔이 막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큰 공장들이 소단위가 큰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3차 산업의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3차 산업 키워드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나옴으로써 얼마나 많은 산업들이 다 사그러졌습니까? 컴퓨터 하는 옛날에 저희들 할 적에 뭐 이 복사판도 이 밀고하고 타자도 있었고 그죠? 컴퓨터가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계가 자동화되기 시작을 했습니까? 4차 산업의 키워드는 뭡니까? 이 컴퓨터를 토대로 한 소위 말해 백데이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는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저는 이 4차 산업이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성질이 급해요. 이세돌이 아시죠? 누구랑 붙었습니까? 알파고랑 붙었죠. 알파고 바둑도 스포츠입니다. 바둑도 스포츠입니다. 알파고랑 붙었는데 이세돌이가 졌죠. 왜 졌는 거 아십니까? 이세돌이가 알파고는 영국에서 알파고를 만들어서 이세돌이라 붙여가지고 전 세계에 엄청난 효과를 갖다가 광고를 하고 중계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들은 이세돌이와 붙으려고 3년에 걸쳐서 개발을 하고 데이터를 개발을 하고 변수를 5만 변수를 다 해서 이렇게 놨을 때 확 하는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안에 있는 영국에 있는 그 본사에 있는 이 CPU가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세돌이 와서 계약을 딱 하는데 한국에서 계약을 딱 주니까 이세돌이가 딱 쳐다보고 기계니까 3분 만에 도장치가 오더랍니다. 3분 만에 하자. 네가 이기면은 몇십억 줄게. 저도 몇억 줄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주니까 허이쿠 오케이 땡큐 이래가 바로 도장치가 바로 연결 보냈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문서를 만드는데 그 계약서를 만드는데 3년이나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3분 만에 도장치가 보냈다는 겁니다. 3분 만에.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요. 여기서 한 수를 딱 두고 나서 이게 중앙으로 라인을 통해서 영국 본사까지 갔다가 거기서 막 큰 대형 막 슈퍼컴퓨터가 막 와 돌리가 다시 이쪽에 오는 데까지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을 할 적에 무한정 시간을 두지 말고 3분 안에 다시 또 해야 된다고 그 계약서 하나만 딱 넣었어도 이세돌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갔다 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갖다 계산하고 그냥 무조건 기계라고 생각하니까
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성질이 급해요. 예. 됐나 됐다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예. 됐나 됐다 그러면 다 된 거라서. 예. 그래서 이 김천 씨가 앞으로 그 여러 가지 그런 공동체나 어떤 생활에 있는 스포츠를 통해서 좀 더 나아가는 발전적인, 그래서 김천지 체육 시설을 보니까 참 어떤 지역보다도 우리 뭐 두 분의 시장님 계시지만은 참 이 박부정 시장님께서도 지난 그 12년 동안에 시정을 하시면서 이 스포츠 인프라 구축은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이 잘 돼 있는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김천시를 어떻게 지금 이제 빨리 경제적 효과, 관광 인프라를 같이 만들어낼까 하는 걸 우리 김충석 시장님이 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래? 그냥 이것만 하더라도 뭐 그냥 우리 김천시만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대단한 스포츠를 유치를 할 것인지, 국제적 스포츠를 유치를 할 것인지, 국내 스포츠를 할 것인지, 생활체육을 할 것인지, 장애인 체육을 할 것인지, 노인 체육을 할 것인지, 학생 체육을 할 것인지, 직장 체육을 할 것인지, 뭔가를 여기서 이런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통해서 저는 우리 김천시가 반드시 그 해답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생활체육을 씨름을 끝나고 난 뒤에 생활체육을 오랫동안 지금 20년 넘게 배드민턴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경남 배드민턴 씨름협회 회장은 아니고요. 제가 경상남도 배드민턴 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 스포츠가 그 지역 경제적 효과 파급에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스포츠 대회를 갖다 유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뒤에 크게 이야기했지만 앞으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체육시설을 좋지만 한 번은 우리 시장님께서 거리라고 듣고 싶은 게, 옛날에는 지금도 우리 김천체육관에 보면 굉장히 잔고가 높죠.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엘리트 스포츠 같은 경우에 관중석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하나 있겠지만, 혹시 돈이 더 있으시거든 생활체육의 스포츠의 건물은 이제는 외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만을 하나 들어볼게요. 대만 가면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시내 한복판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1층, 이게 배드민턴이 생활체육 하는데 배드민턴이, 농구가, 배구가, 탁구가, 에어로빅이, 태권도가, 그죠? 20m 올라갈 이유 있습니까?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라갈 이유 없죠. 배구공이 20m 올라가겠습니까? 농구공이 올라가겠습니까? 탁구공이 아무것도 안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는 가보면요, 3층에 농구가 12m 올라가면 농구공이 안 닿습니다. 엘리트도. 배구도 안 닿습니다. 배드민턴은 더 안 닿습니다. 그러면 그런 체육관이 한 층, 두 층, 세 층이 있는 겁니다. 빌딩 안에. 버스 댈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전철이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한복판에 사람들이 외부의 숙소를 시내에 두고 있다가 사람들이 운동할 때 거기를 싹 전철을 타고 와서 싹싹 빠집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요, 관광 버스가 와서 버스 때문에 못 삽니다. 그죠? 뭐 행사를 한다 하면 버스가 막 온데 주위를 다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그런 시대는 지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 모든 김천 시민들을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도농 지역의 김천 시민들을 위해서 스포츠, 다양한 생활 스포츠를,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생활체육회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지도자들, 그 안에 김천 시민들 모든 시민들, 노인체육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들 요즘 댄스 스포츠 이거 참 좋아하십니다.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도 좋아하시고, 그라운드 골프, 요즘은 파크 골프 참 좋아하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를 통해서 거기 그 내에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스포츠 타운이 있죠. 이 안에 내에서 모든 것이 근데 여기는 접근성, 아까 접근성이 외부로 자꾸 나가면은 버스가 이 선수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천시가 어찌됐든 이 상당히 그 부대 시설들이 그 어떤 도시보다도 상당히 잘 돼 있다.
이것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스포츠의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갖다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이 미래지향적 건강한 도시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김천이 어떻게 보면 이게 쭉 와다가 보니까 이 각종 언론에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예, 보도가 많이 돼서 이 그래도 이 스포츠를 가지고 보도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역 신문이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김천이 여러 가지로 했던 뭐 영남뉴스나 경북신문이나 타임뉴스 이런데 각종 대회가 이렇게 뭐 김천시 시민 맞춤 운동 책임진다, 건강정진 체력 인증센터 개설을 한다. 앞으로 이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스포츠 헬스케어 학과라 그랬지 않습니까? 미래는요 자동차가 아닙니다. 침대가 아닙니다. 침대가 뭐로 가는 거 압니까? 가구죠. 침대가 가구인데 침대는 전자제품으로 갑니다. 자동차는 기계죠. 자동차는 앞으로 뭐로 가겠습니까? 예? 예. 앞으로 자동차는 내가 가지는 소유하는 자동차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소유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오로지 집 아닙니까? 집 한 채 마련하고 요즘은요 젊은 친구들은 집 렌트합니다. 자동차도 앞으로 무조건 렌트합니다. 요즘 스타일러 집에 렌트하죠. 냉장고 렌트하죠. 모든 것이 렌트로 다 갈 겁니다. 세상이 다 바뀌었습니다. 세탁기 렌트합니다. 건조기 렌트합니다. 이게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자동차 렌트합니다. 5G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요. 여러분들 5G 아시죠? 4G까지는 이게 전파가 딜레이가 많이 돼요. 전파가 딜레이가 많이 돼가지고 내가 여기서 딱 섰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국에 뭐 어떤 스포츠 막 보면은 딜레이가 많이 돼가지고 말하는 거 다르고 움직이는 거 다르잖아요. 5G는요 이번에 이번 동계올림픽 때 했지 않습니까? 5G는 오차 범위가 1cm가 안 됩니다. 오차 범위가 1cm가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오차 범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애플이나 이런 데서 했는데 언제는 5G가 나오면서 오차 범위가 1cm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차가 가다 급정거가 바로바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지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세상이 5G가 세상을 그렇게 많이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가구가 침대는 어떻게 변해가냐면요 침대가 들어놓으면은 내가 부부랑 둘이가 자요. 옛날에는 침대가 그냥 요즘 뭐 아버님들은 그래 옥돌 침대 그냥 두 개 불 떠놓으면 한쪽에 넣고 한쪽에 안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요 인공지능이 지가 알아서 딱 누우면은 오늘 우리 어머니가 좀 몸이 참네 지가 데펴줍니다. 스스로. 이 어머니가 열이 좀 많이 나네 열을 좀 식히네 지가 스스로 찾게 만듭니다. 잠이 좀 불편하게 싶은데 조금 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깨워줍니다. 덜덜덜 떨게 깨워줍니다. 그게 침대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자동차는요 내가 이제 옛날에도 딱 앉으면 키 넣고 요즘은 그래 자율주행 하지만도 키가 딱 넣고 딱 앉으면요 주인님 체중이 넣으셨네요. 체중 빼셔야 되겠습니다. 거짓말 같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핸들을 딱 잡는 순간 여러분들 병원에 운동 처방식 인바디 잡아보셨죠? 인바디 잡아보셨죠? 자기 체성분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싹 다 나오죠. 건강금 그죠? 핸들을 쫙 잡는 순간 이 사람의 인바디 즉 안에 체성분 검사까지 싹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이제는 옆에 이제 대리운전 없어질 겁니다. 자율주행 가면요 아까 5G가 그만큼 오차 범위를 줄였기 때문에 그 차가 앉으면은 옛날같이 시동걸 엑셀레터 밟고 뭐 가고 뭐 우쩌기가 필요 없어. 이제 딱 앉으면은 주인님 살 빼시고 건강하시네요. 체중 좋습니다. 혈압이 올랐습니다. 혈압 떨어뜨리세요. 바로 이해가시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래서 이 체력 건강 정진 옛날하고 다릅니다. 스포츠 이제는 아파트 들어가면요 내가 집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치가 쭉 다 합니다. 그날의 건강 상태, 체크 상태 모든 걸 다 아는 시대가 옵니다. 그게 지금 학교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내가 운동을 얼마만큼 할래? 운동 처방사 앞으로 필요 없어요. 무조건 딱 니는 얼마만큼 뛰어라 해. 무조건요. 모든 데이터가 어디로 가냐면 전부 다 중앙 처리장치로 다 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금은 병원에서 카드 기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요. 앞으로는 병원도 전부 다 영상으로 통해서 집에서 다 이렇게 케어를 다 받을 수가 있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다른 쪽으로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관광이 많은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관광이 관련이 오면은 야 뭐 운동 뭐든 뭐 배드민턴 대회 하는데 내하고 뭔 상관이 있노? 그러시면 많죠. 뭐 수영하는데 우리 시험 뭐 수영 쎄 빠지게 유치했다 하는데 칠하는데 수영하는데 뭔 관계 있노? 아니요, 관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여러분들은 당장 뭐라면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효과를 바라시는 겁니다. 직접적인 효과. 근데 내가 당장 내 수중에 돈이 10억이 들어와야 되고, 예? 내 물건이 뭐가 하나가 팔려야 되고, 거기에만 급급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니요.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시험은 잘 알고 계시다. 여기 오게 되면 결국 뭐게 되십니까? 자, 관광 명소가 되겠죠? 김천이 머물러 갈 수 있는 도시가 되겠죠? 여러분들 모르지만 SNS를 통해서는 김천의 맛집도 전부 젊은 친구 싹 다 서치 다 해갑니다. 예, 맛집 있다 그러면요 거기야 저 집이 도대체 어찌 소문을 하지? 아니요, 옛날에는요 막 보고 야 그 집 맛있다 그거 가봐라 해갖고 거기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맛집이 좋아졌지만 요즘은요 한 방에 훅 가쁩니다. 어디 맛있다 이러면요 순식간에 훅 날아가서 그 집을 그냥 꽂지.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직접적인 효과고, 그런데 이제 간접적으로 효과는 우리가 투자한 데 비해서 간접적인 효과, 거기에 따른 유발 효과. 앞으로 이거랑 간접적으로 효과도 많이 나타나겠죠. 예. 숙식업 나타날 거고, 요식업 나타날 것이고, 그죠? 예. 그다음 관광 명소 나타날 것이고, 예. 그다음 주변 상가들 나타날 것이고, 김천의 이미지 나타날 것이고, 이미지 브랜드가 또 올라갈 것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저는 간접적 효과와 유발적 효과가 저는 김천에 반드시 나타난다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츠 이벤트를 갖다가 효과를 이렇게 쭉 보니까, 예, 이 대회가 말이죠. 뭐 세계 배드민턴 대회, 뭐 유도 대회, 아마추어 뭐 이게 뭐 하프 마라톤 대회, 뭐 세계 뭐 스누커 대회 이렇게 쭉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대회 일수가 중요합니다. 대회 일수가 내가 며칠을 갖다가 우리 김천에다 유치를 할래. 여기에 따라서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태권도 대회를, 태권도 혹시 와 계십니까? 태권도 배? 태권도 대회를 하나 유치를 해봅시다. 배드민턴 유소년을 하나 유치해 봅시다. 자, 축구 청소년 유소년을 한번 유치해 봅시다. 누가 오겠습니까? 학생들 와서 돈 안 써요. 햄버거 집이 난리 납니다. 씨름 대회 하니까 통닭집이 난리가 났디다. 진짜로. 저녁에 영동에 한번 가서 올라가 보니까 영동 통닭 먹으면 통닭이 없대요. 다 어디 갔으면 씨름 선수가 다 사가 동이 났댄답니다. 응, 마찬가지예요. 자, 청소년 우리가 축구나 야구나 또는 배드민턴 이런 걸 애들 왔을 때 학생들 뭐 오겠습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예? 엄마 아버지 다 옵니다. 엄마 아버지는 아들 시합시키는 저거는 저녁 되면 술 먹고 난리 납니다. 맛있는 거 다 먹습니다. 네. 그게 경제 효과입니다. 자, 김천시에서 이래서 한 2억 3억 유치금 줄 겁니다. 주면은요 그분들이 와서 여간 잡는 것만 해도 2억 3억 넘어갑니다. 여간 딱 잡는 것만 하더라도 14일 동안 여간비 얼마입니까? 한 방 하나에 5만 원 아니면 6만 원 사지. 그것만 하더라도 3억 충분히 뽑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거는요 14일 동안 먹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끼당 6천 원씩 잡고, 예? 6천 원씩 10명이면 하는 그것만 해도 돈이 여러 매덕 효과가 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직접 효과만 생각을 하시지 간접적으로 유발 효과는 생각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경제적 효과가 하루하루 차이가 나지만 총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것도 넘기는데 시간이 아이고 다 됐네.
야, 이거 전체 우리 패널분들에게 제가 시간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게 뭐 여러분 잘 아시게 그 월드컵 2002 아시안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효과 뭐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죠? 국민들의 어떤 하나라는 단합 똑같은 겁니다. 김천도 똑같은 이야기다. 스포츠 통해서 아까 이런 지역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도농 지역 이런 지역민들 그런 화학과 탄압을 반드시 유출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넘기겠습니다. 예, 뭐 숙박업도 대충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이렇게 뭐 숙박, 음식적, 관광, 교통, 쇼핑, 문화, 오락 서비스가 함께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효과가 경제적 효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피부적 느끼겠지만은 다른 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못 느낄 수. 그러나 김천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경제적 효과가 저는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아까 스포츠 관광 도시라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유명한 도시들이 세계 5 도시들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세계가 가고 싶은 도시, 또 스포츠를 통해서 성장하는 도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도시가 크게 나타나 본다면 이게 멜버른, 멜버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뭐 연례 스포츠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오는 이런 스포츠에 관련된 사람들이 뭐 오더라도 그분들이 항공을 통해서 와서 몇 박 며칠로 먹고 자고 하면서 얼마나 그 홍보가 도시 홍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멜버른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베를린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도시 스포츠 이벤트를 아주 개최를 많이 하는 도시. 그래서 김천도 아까 그런 스포츠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스포츠를 저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저는 시장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저는 김천은 딴 데 갈 데도 없습니다. 밀양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밀양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숙소가 모자라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옆에 어디 있습니까? 예? 창녕 있지? 창녕이 뭐가 유명합니까? 예? 뭐예? 에이, 우포능이 유명하다고 예. 배드민턴을 유치하니까 세계대 준위대를 많이 유치했거든요. 전국대회 많이 유치하는데 이게 연간 한 30억 정도, 그래 얼마 정도 줍니까, 부회장님? 대매 3억 정도 연간에요. 네, 대개 3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 옆에 계시는 분들이 시장실에 맨날 인터넷 올립니다. 대회 자주 유치해라고. 자주 유치해라고. 왜? 거기 와서 밥 먹고 자고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거기는 상가가요. 처음에 그 체육관, 전용 체육관이 없었을 적에는 땅값이 안 비쌌는데 전용 체육관이 만들어져 땅값이 3배로 올랐습니다. 3배로 올라. 근데 하나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너무 큰 대회를 하니까 숙박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냐? 북옥 하와이 갔다 가면 거기서 북옥 하와이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런 것이 있어. 그래 김천은요 제가 볼 때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이거 어디 갔습니까? 딱 연하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김천은 제가 볼 때 아주 복받은 도시다. 그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니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런던 올림픽을 하계 올림픽 3회에 걸쳐서 개최한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런던 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올림픽도 올림픽이지만 런던 마라톤 그죠? 굉장히 세계적인 빅 이벤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런던 하면은 마라톤 쪽에는 아유 뭐 런던 마라톤 가면 어느 누구도 다 이렇게 부정하지 못하는 그런 이벤트 도시가 돼. 그다음 밴쿠버도요 참 이렇게 내가 볼 때 밴쿠버라는 도시가 스포츠 이벤트를 굉장히 잘하는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런 레저 스포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최를 많이 하고 유치를 많이 하는 도시가 이 밴쿠버입니다. 이런 5개 도시가, 그래서 저는 미래 스포츠는요
단순한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포츠 생각하면 돼. 스포츠가요 IT랑 만나면 희한한 짓 합니다. 요즘 여러분 스크린 골프 아시죠? 그죠? 예. 스크린 골프, 예, e스포츠 게임이지 않습니까? 이 스크린 골프가 앞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발전이 될지는 또 모르고 이제는요 소위 VR에 나오면요 VR을 쓰고 이해가십니까? VR을 쓰고 진짜 골프장 현장같이 이제는 골프할 시대 조만간에 옵니다. 그런 것 또한 김천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 이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건 이제 우리 뭐 관계 되시는 분 이렇게 김천에 좀 맞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스포츠가 뭐 그냥 운동하고 뛰고 달리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스포츠 헬스케어 건강 그죠? 건강을 치유 예방 그 다음에 e스포츠 뭐 게임 이런 걸 통해서 스크린 골프도 어째 게임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아마 이게 그 e스포츠가 저는 부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카르타 팔렘방에는 아시안 게임 때 e스포츠가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 이게 이제 시범 경기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스포츠가 많이 이제 변화돼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컨텐츠 융합 이거는 보면 사람들이 뒤에 뭐 장치를 하고 있죠. 걷는데 내가 얼마만큼 이제 뉴 스포츠, 새로운 스포츠들이 많이 개발되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아주 이제 뭐 역학적으로 바이오메카닉 역학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스포츠와 IT가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융합적으로 이 선수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요 앞에 그 산업자원부통상부 장관이 그 한번 인터넷에서 그 특강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요 이제는 비행기를 옛날에는 그냥 비행기만 만들면 되는데 이제는 비행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IT 즉 소프트웨어가 백데이터가 뭐를 하냐면 비행기가 날아갈 때 고도를 얼마만큼 비행기에 가장 적게 에너지를 쓸까 그 백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고도를 정해주고 항로를 정해주는 백데이터가 그만큼 앞으로 시대가 세상. 근데 또 하나 얼마 전에 또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게 자동차 산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선박이 조선 해양이 지금 이제 막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조선 해양도 언제 다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때 뭐 선장이 배를 항로를 결정하고 뭐 기관사가 이렇게 하는데 언제는 아니요. 모든 걸 백데이터가 데이터가 쫙 만들어 가지고 이 항로를 하고 최첨단으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 모든 날씨 계산 다 하고 항로 계산 다 하고 내리는 거 다 마찬가지로. 요즘 축구도요 얼마나 많이 바뀌. 얼마 전에 우리 그 청소년 축구 4강 들었죠. 준결승에서 어쨌습니까? 심판이 못 보한 핸드링을 봐가지고 우리가 페널티킥을 했죠. 그래 이기고 올라갔죠. 그게 바로 뭐냐면 축구 경기에서 VAR, 소위 말해 어시스트 레프리. 이게 뭐냐면요, 이게 안에다가 뭘 넣냐면은 그 NFC 칩을 넣어가지고 이제는 공도 축구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떻게 보냐면요, 내가 VR을 요게 4차원 그걸 씁니다. 쓰면은요 이 축구 경기장을 입체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입체로. 공을 탁 차면은 공이 그냥 우리 TV 속에 날아다니는 요것만 보지 않습니까? 아니요, 요렇게 보면 공이 요렇게 날아가고 요렇게 보면 요렇게 날아갑니다. 입체로 완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칩이 들어가 가지고 스마트폰과 연결되면은 이게 거기서 핸들링 하고 하는 거, 이 VAR이 결국 그걸 잡아낸 거 아닙니까? 스포츠가. 그리고 이 스포츠도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그 초고화질을 갖다가 만들어내서 공인구에 안에다 칩을 넣으면은 여러 가지 쾌적하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제는 스포츠가 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가서 표 구하고 표 사고 5대 좌석 있노 막 이랬지 않습니까? 아니요, 요즘은요
앱에다 다운받아고 앱에다 딱 해서 앱에다가 신청하고 앱에다 내가 표를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들어가면서 지가 들어가면은 인식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인식을 다 하고 지 좌석을 어디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지 좌석이 어디 가라고 다 길 안내까지 다 해줍니다. 식당이 어디 있는까지 다 해줍니다. 예. 내가 가는데 뭐 여기 커피숍이 뭐 있고 어디 있고 뭐 있고 전부 이 앱이 모든 지가 가서 다 안내를 다 해주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어디고 어디로 A가 어디고 B가 어디고 C가 어디고 몇 버스 어디로 가노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 모든 거는 컴퓨터 안에 그 앱 안에 내가 들어가고 나 체크가 다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뭐 흔한 이야기로 뭐 카카오페이 그죠? 또 농협에서 하는 페이가 뭡니까? 농협에서 하는 뭐 페이, 국가에서 하는 페이가 있죠. 그 예? 아니요, 테이크가 있는 것 같은데. 제로페이. 요즘도 돈도 이제 가상 이기 저 금융 회사가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아버지는 아직까지 도장에 가서 통장 찍고 돈 빼고 쓰고 이제는 필요 없잖아. 요즘 은행이 이제 전부 모바일 거 다 하듯이 더 넘어가서 이제는 옛날에는 요즘은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냥 가서 카드 떼어놓고 그냥 톡 찍으면 끝납니다. 뭐 카드 주가지고 뭐 성인받고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화기 안에 넣어가지고 전화기를 그냥 내가 대면은 계산이 다 되는 겁니다. 옛날에 뭐 카드 주고 뭐 이런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대가 바뀌면 우리 인프라도 시장 인프라도 이제는 그렇게 최첨단 IT와 ICT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이 저게 되지 않을까. 예.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시간이 좀 지나도 괜찮겠죠? 모바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웨어러블 기기 등 IT 기술을 사용해서 건강 관리하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이미 레드오션인 ICT 시장, 기존의 IT 생태계는 이미 포화 상태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때문에 의료 서비스와 융합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한 게 아닐까 하는데요. 대격전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 케이스로 건강을 측정한다? 이 케이스에는 2개의 심전도 측정용 접점과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케이스에 있는 전원을 켜고 잡고 있으면 체온 및 혈압, 심전도 등 건강 관련 다양한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측정된 정보들은 저장 및 공유가 가능해서 온 가족의 건강 정보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안대가 스마트하게 숙면을 돕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뇌파, 눈 움직임, 심장 박동수, 체온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안대가 등장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요. 사용자가 가장 깨어나기 쉬운 시점에 빛을 발산해서 실제로 아침이 찾아온 것처럼 자연스럽고 기분 좋게 깨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잠은 역시 보약인 것 같습니다. 숙면을 돕는 헬스케어 기기가 또 있습니다. 소음과 온도, 주변 밝기 등을 측정해서 숙면에 방해되는 요소를 확인해주는 이 기기는요, 조명 기능도 갖추어서 숙면과 함께 신체 사이클에 맞춰 잠에서 깨워주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피커도 내장되어 있어서 숙면과 기상을 위한 사운드를 출력해주고 현재 시간까지 알려준다고 하네요. 편안한 휴식을 도와주는 기기가 참 많습니다. 알약이 스마트하다? 최근 미 FDA 승인을 받은 이 스마트 알약은요, 알약 속에 소형 센서가 수신기에 관련 정보를 보낸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이 수신기의 데이터를 보고 적절한 치료나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는데요. 몸속의 상태가 어떤지, 약이 효과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 더 정확한 진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언제 어디서나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측정 기기가 있으면 어떨까요? 스마트폰의 이어폰 단자에 기기를 연결한 후 전용 앱의 안내 절차에 따르면 끝! 체지방률뿐만 아니라 근육량도 측정할 수가 있고요. 음식과 운동 처방까지 내려준다고 하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 많이 달라지죠. 예? 기가 차죠. 예,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요즘은요, 모든 자신의 건강 정보 이런 것도 저는 시장님 솔직한 얘기로 이런 데다가 그런 스포츠 의학 쪽의 헬스케어 타운을 김천 씨가 만들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여기 메카로 만들어도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미래 스포츠 요것만 미래를 개척하는 놀라운 신기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비한 테크 사전. 현재 다양한 스포츠 산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같은 IT 기술이 녹아들고 있죠. 그렇다면 첨단 IT 기술은 우리가 즐기는 스포츠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오늘은 IT가 결합된 스포츠의 미래를 만나보겠습니다. IT와 만난 스포츠, 그 첫 번째는 신종 스포츠의 등장입니다. 최근 해외 드론 업체가 28개의 드론을 이용해 펼쳐낸 드론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버는 드론에 매달려 330m 높이에 뜬 뒤 공중으로 멋지게 뛰어내립니다. 스릴감이 압권인 드론 다이빙은 새로운 레저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드론과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드론 스포츠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 190km의 짜릿한 속도감을 자랑하는 드론 레이싱은 이미 세계 정규리그까지 개최되고 있고요. 마치 UFC를 연상시키는 드론 격투기도 특유의 박진감으로 많은 팬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드론 축구, 드론 서핑 등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스포츠는 더욱 무궁무진해지겠죠. IT 기술은 우리가 즐기는 생활 스포츠의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설치한 200m 길이의 러닝 트랙입니다. 마치 신발 모양 같기도 한 이 트랙의 벽면은 LED 화면인데요. 달리기 전에 자신의 기록을 입력하면 나를 형상화한 디지털 아바타가 만들어져서 LED 화면 속에서 같이 뛰게 됩니다. 첨단 IT 기술 덕분에 트랙 위에서 나 자신과 경쟁하는 신기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건데요. 특히 AR, VR 기술의 발전은 생활 스포츠의 게임 요소를 접목해 보다 즐겁고 효과적인 운동을 가능케 해주고 있습니다. 핀란드 업체가 개발한 증강현실 암벽 등반 게임. 실제 암벽 등반 벽에 깊이인식 센서, 카메라, 프로젝터 등을 설치해 한층 재밌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데요. 가상현실을 통해 스파링 파트너를 찾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복싱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사라포바와 같은 스포츠 스타와도 테니스를 즐길 수가 있으니 운동 효과도 높이고 혼자 하는 운동의 지루함도 날려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IT 기술의 발전은 스포츠를 관람하는 풍경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VR 앱을 통해 경기장에 가지 않고도 가상공간에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미국 MLB와 NBA에서는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중계 시스템을 적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내년에 개최될 평창 올림픽은 세계 최초 5G 구축을 통해 가상현실 생중계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선수의 1인칭 시점에서 바라본 영상은 물론 경기장의 곳곳을 360도로 시청할 수 있다는데요. 안방에서도 마치 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손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불러오면서 홀로그램 선수들과 함께 뛰고 직접 경기 속으로 들어간 듯한 체험까지 즐길 수 있을 텐데요. 세상을 바꾸는 놀랍고 신기한 기술, 다음 주에도 신비한 테크사전이 열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스포츠가 옛날의 스포츠가 아닙니다. 옛날의 스포츠가 아니듯이 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김천 씨가 미래 스포츠까지 ITC까지 융합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준비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 씨가 관광 스포츠와 함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인프라 구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직지사도 있고 아까 또 보니까 뭐 오토 캠핑장도 있고 다양한 이 뭐 먹거리와 볼거리와 또 참여형 거리를 같이 이렇게 관광거리 개발을 시키는 것이 앞으로 김천시가 스포츠 관광에 함께 융합을 해서 나갈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깊이 있게는 시간을 좀 많이 주시면 그때 패널들이 또 같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또 패널 가시지 마시고 이분은 실제로 김천시에서 직접적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호흡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좀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